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의 엄청난 괴롭힘 때문이었죠. 결혼 전 제가 마련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 게다가 시고모까지 제 재산을 노리며 못살게 굴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제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남편 놈이 시댁 식구들과 이혼을 들먹이며 협박까지 해왔으니까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짐가방까지 싸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는 인간들이었죠. 하지만 숨겨왔던 사실이 밝혀지며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임의 시댁 식구는 본인들이 한 말들을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자연스레 만나 연애 결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제 입장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쉽게 결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이 많이 못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동안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온 터라 결혼을 해서도 어느 정도는 용돈을 드리며 계속 시댁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들여놓으신 연금보험이 있어서 저희가 결혼할 때는 용돈식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리면 된다는 거였죠. 게다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도 시어머니와 시고모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시고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죠. 시고모 남편이 시고모를 많이 못살게 괴롭혔다고 해요. 그러니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어느 정도 시댁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저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고민은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를 만나러 시댁에 다녀온 뒤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며 시고모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며 시고모며 집안에 복덩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게다가 다들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이런 식구들이라면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싶었죠. 시어머니도 남편과 결혼하며 저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해서 절대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할 생각도 없으니 저와 남편만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제가 결혼해도 저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행이라면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법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중소기업 월급 직원은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좋고 남편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 제 평생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직장을 관두고 살림을 하고 남편이 일에 집중하며 직장을 다니기로 해서 조금은 빠듯한 살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남편과 제가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자리를 잡아 편히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녀 계획은 요즘은 전부 늦게 낳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가 신혼생활을 즐기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시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반반으로 해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면서 도와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많이 걸려하셨어요. 미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른 집들은 전부 남자 쪽에서 집까지 해서 결혼시킨다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작부터 너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남편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결혼도 저와 남편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그 일로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디서 이런 착한 것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걸까? 내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 것 같다. 어머니,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남편도 저 많이 아껴주고 저야말로 결혼 진짜 잘한 것 같다니까요. 그런가? 우리 미연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정말 다행이고. 미연아, 우리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지내자. 알겠지? 네, 어머니 좋아요. 우리 딱 지금처럼만 서로 위해주며 살아요. 그때까지 저는 시댁이 조금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제가 시집을 정말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자 시댁 식구며 남편이며 모두 저를 대하는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저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의 시고모 남편까지 저에게 직장을 나가길 바라며 압박을 해왔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오기까지 했으니까요.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남편이랑 어머니 댁 간다고 연락드리려 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셨네요. 미연아, 내가 전화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네 시고모랑도 의논을 해봤는데 네가 이제 좀 일을 나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갑자기 일이요? 그래. 그동안은 네가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동준이 혼자 그동안 돈 벌어오면서 우리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 네, 어머니. 그러면 남편과 의논해보고 정할게요. 그래, 알았다. 동준이 혼자 고생시키지 말고 되도록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줘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니. 그리고 전 그날 저녁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이 먼저 저에게 재취업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제 집에서 노는 것도 지겹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엄마랑 고모까지 챙기려면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집안 가장으로 돈 벌어오는 거 좀 부담이 돼. 당신도 이제 우리 한 식구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놀 만큼 놀았으면 그만 일 좀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알겠어. 안 그래도 나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지겹기도 하고 당신한테 나 직장 다니는 거 상의하려고 했었거든.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일자리 알아봐서 직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 진짜야? 당신 그러면 다시 일하는 거지? 그렇다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당신이 그러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했었지만 솔직히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여자한테는 경력 단절만 되고 좋을 게 없어서 나도 일하고 싶었다고. 역시 이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니까. 진짜 당신은 생활력도 강하고 알짜배기야.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시댁에 용돈까지 보내며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서 논다고 표현하는 남편에게 서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엄마와 고모를 도와드리느냐고 우리가 쪼들리는 걸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본인 집 챙기느라 힘든 거면서 제가 일을 안 한다고 불만인 남편에게 조금 화도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는 시어머니며 남편의 말이 설마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말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월급이 뻔한 것도 있고 혼자 부담되니 앞으로 저희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라
집에서 살림만 해서 답답했던 것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서 알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건 얼마 후였습니다. 상황이 바뀌니 사람이 달라지는데 같은 사람이 만나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른 나이 팀장이 되며 연봉도 괜찮게 올려받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팀장이 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 평소 조용했던 시고모까지 태도가 완전히 180도 돌변했던 겁니다. 팀장 된 게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저를 무시하며 막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못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한 말과 다르게 남편이 팀장이 되자마자 무슨 엄청난 대기업 회사의 팀장이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까지 주며 저를 무시하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팀장이 되었다는 게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가족이면서 그런 일로 생색을 낸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쉬는 주말이었는데 쉬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것이었죠. 예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잘만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된 거냐? 어찌 시댁에 찾아온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머니,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제가 요즘 일 다니느라 피곤하니 주말에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우리 아들은 팀장인데 겨우 직장 다니기 시작한 주제에 나한테 유세 떠는 거냐? 긴 말 필요 없고 오늘 당장 동준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라. 내 시고모랑 내가 입맛이 없으니까 와서 겉절이 좀 담고 우리 팀장 동준이 몸보신 좀 해줘야 되겠으니 돼지갈비 말고 소갈비로 해서 갈비찜도 해라. 너 올 때까지 고모랑 나랑 밥 안 먹고 굶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한가득 봐와 음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가서 저 혼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며 옆에 앉아있던 시고모까지 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대놓고 흉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도 늦게 결혼시켜서 자기 레벨에 맞는 괜찮은 여자랑 만나서 결혼시켰어야 했던 건데. 회사에서 팀장하는 우리 아들 정도면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여자 정도는 만나야 하는데. 저건 고작 취직해서 일한다는 직장이 건물 청소라니.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저런 걸 우리 집안 며느리로 둔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언니. 어디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언니 성질을 돋우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고모님, 건물 청소가 뭐 어때서요? 성실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이면 다 똑같이 귀한 거지. 제가 왜 제 직업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는 어머니랑 고모님이야말로 건물 청소 일이라도 나가서 하실 수 있으세요? 닥쳐! 청소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너 어디 가서 내 아들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건물 청소부 며느리? 난 아주 창피하니까. 기생충처럼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강하며 사는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거 우리 아들이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언니, 저런 것 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지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할 소리는 하고 삽시다. 어머니, 고모님, 제가 무슨 남편이랑 살아서 호강하면서 살아요. 솔직히 그동안 남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어머님이랑 고모님 걱정돼 매달 생활비로 보태 쓰시라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도 제가 아끼면서 생활하고 살아서 그 정도 자리라도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 남편이 월급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호강하며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머, 어머, 언니, 저거 하는 소리 들었어요? 이제야 저게 진짜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안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조카 앞길 맞게 생겼네. 진짜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그건 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 잘난 팀장 아들 될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편하게 살려고 했냐? 이게 어디 은혜도 모르고 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와 시고모의 행동은 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시댁 식구를 챙기며 살아왔던 것이었는데 남편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변한 시어머니며 시고모의 모습이 저는 조금 무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받은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속상한 마음에 시댁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시고모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도 제가 시어머니와 시고모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던 남편이 두 분 편을 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고모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솔직히 나나 되니까 당신 데리고 사는 거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 들어도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 엄마랑 고모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랑 이혼하고 나가서 살든지. 겁나서 또 그렇게는 못하겠지? 그동안 내 보호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 건물 청소일이라고 해봤자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안 그래? 그때 전 바로 결심이 서버렸죠. 그 그지 같은 인간이랑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굳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무엇보다 컸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남편에게 갈라서 자고 말하고 시원하게 이혼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무 능력이 없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 남편과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그걸로 제가 일하면서 번 월급과 함께 재테크를 잘해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의 제법 비싼 곳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고요. 그러니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한들 신경 쓸 시댁 식구도 사라지고 저 혼자 편하게 살면 살았지 고생할 일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재산으로 따지면 가진 거 별로 없는 시댁과 남편보다 제가 몇 곱절은 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돈 앞에서 변하는 것은 사람이니 결혼 전 남편과 시댁에 제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결혼 후 정말로 남편이고 시댁이고 제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모든 사실을 밝힐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었죠.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자신이 조금 잘 되자 바로 돌변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며 오히려 말하지 않고 참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과 시댁 식구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평생 속으며 살았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며 이혼할 때 시원하게 숨겨두었던 제 재산까지 밝힐 생각이었어요. 저한테 이혼당하면서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 배 좀 아파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 놈과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전부 알아버린 겁니다. 그날은 토요일 주말이었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제 핸드폰으로 온 부동산 전화를 남편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제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남편이 받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와 남편이 부부이니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단 걸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부 말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숨겨진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아파트를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며 시고모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따졌던 겁니다. 고얀 것. 감히 아파트 있는 것을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 너 재산 있는 거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니? 평생 그 비싼 아파트 혼자 먹을 생각이냐? 언니, 저 앙큼한 것 좀 보세요. 그동안 우리 조카가 결혼해서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지가 고마운 걸 알았으면 그 아파트를 진작 우리한테 뱉어도 뱉어냈어야죠. 긴 말 필요 없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딱 결론만 말하마. 그 아파트 팔아서 반은 우리 아들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또 절반은 나랑 아가씨랑 장사하게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되겠구나. 안 그래도 요즘 우리가 씀씀이가 커져서 돈이 부족했었는데 아주 잘 됐어. 우리도 장사해서 돈 좀 만져보자. 내가 아는 부동산에 말해서 괜찮은 자리도 하나 알아봐뒀으니 넌 네가 가진 아파트 얼른 팔아서 나랑 아가씨가 계약할 가게에 돈 보내주면 된다.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좋게 이야기할 때 아파트 얼른 정리해서 우리 가족이 하자는 대로 해.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아파트 있었으면서 나 속이고 말 안 했던 것도 전부 용서해 줄 테니까. 다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내가 왜 아파트를 남편한테 주며 그 돈으로 어머니랑 고모님 가게를 차려줘야 하냐고요. 그 아파트 어머니 제 이름으로 된 제 재산입니다. 어머니랑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신 지금 아파트 팔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동안 아파트 있었던 것도 남편이 나한테 숨긴 것도 모자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저야말로 모두 긴 말 필요 없고 어머니, 고모님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고모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이 씩씩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좋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이 요망한 것 우리한테 막대했던 거 나중에 2배로 갚아주마.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저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황당했던 일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제 아파트를 요구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 부부면 무조건 서로의 재산에 대해 공동 권리를 가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는 저에게 계속 제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괴롭혀왔고 나중에 남편 놈은 저에게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말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미쳤어? 내 아파트를 정리하게? 당신이 아무리 우겨봤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정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아파트 팔아서 절반만 나한테 줘.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은 내 건 거 알지? 당신이 집에서 살림만 했던 아줌마라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건 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엄마랑 고모랑 이미 법적으로도 다 알아봤다고.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부부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절반 내 거니까 당장 팔아서 절반 내 계좌로 보내. 안 그랬다가는 나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은 무슨 최후의 수단? 하나도 겁 안 나거든?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계속 이러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이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아파트 절반 나한테 줘야 하는데 괜찮겠어? 내가 하는 말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하라고. 남편의 이혼이라는 소리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금 오히려 이혼을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며 시고모까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남편처럼 협박을 해오더라고요. 통준이한테 들었다. 네 아파트 팔아서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당연히 권리가 있는 그 아파트를 왜 주지 못하겠다는 거냐? 네가 무식해서 뭘 모르나 본데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인데 네가 하는 행동법으로 위반되는 것들이다. 지금 네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동준이랑 너 이혼시켜서 네 아파트 절반 받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다. 이번이 내가 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테니까 새겨들어라. 알겠냐? 너 설마 우리 조카한테 이혼당하고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거냐? 우리 언니가 아파트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것이지 왜 안 하고 뼈 튕기는 건데?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 어디서 잘났다고 고집을 부려? 너 좋은 말 할 때 처신 잘해라. 우리가 봐준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고모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직장 근처로 찾아와 근처 카페로 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남편놈의 선자리를 알아봤다며 저에게 대놓고 직접 말하기까지 한 거예요. 너 내가 가지고 온 이 여자들 사진 보이냐? 우리 조카가 비싼 아파트 자가로 가지고 있고 회사 팀장이라고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재혼이라고 해도 상관없대. 이렇게 우리 조카 좋다는 여자들이 널렸다 그 소리다. 너가 이런 잘난 남자랑 살고 있는 거라고? 너가 아파트 정리할 생각 없으면 네 시어머니도 너랑 이혼시키고 법적으로 네 아파트 절반 받아내서 이 여자들 중 골라서 우리 조카 세 장가 보내줄 생각이라고 한다. 우리 동준이도 좋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너의 선택만 남은 거 같구나. 이렇게 만난 김에 아주 오늘 끝장을 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순순히 네 아파트 팔아서 절반 줄래? 아니면 우리 조카한테 이혼당하고 네 아파트 절반 빼앗길래?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며 시고모며 남편의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진짜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당신들 지금 나랑 장난해? 뭐, 뭐? 당신? 지금 네가 네 시고모한테 당신이라고 한 거냐? 그래, 당신이라고 그랬다. 어차피 내 아파트 팔아서 안 나눠주면 이혼시킬 거라며. 그러면 우리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라 부르든 아줌마라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니 이게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지? 오냐 어디 너 오늘 나한테 좀 죽어봐. 시고모는 카페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볼장 다 본 사이고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바로 같이 시고모의 머리채를 잡아주었죠. 그리고 시고모와 저희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시고모가 저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죠. 나중에는 잘못했다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곤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가면서 저에게 한다는 소리도
어이없었어요. 너 두고 보자. 오늘 나한테 했던 일 전부 바로 후회하게 될 테니까. 시고모는 저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제 핸드폰으로 남편 놈과 선볼 여자들이라며 저에게 문자와 사진까지 전송해 보냈어요. 일부러 제 속이 뒤집어지도록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는 절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의 괴롭힘에도 제가 참아온 이유를요. 저에게 못되게 군 남편과 시댁 식구를 용서할 수 없어 알아보니 제가 이혼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남편과 시댁 식구의 괴롭힘을 그동안 참아왔던 겁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를 괴롭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증거도 충분하겠다. 저도 바로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며 시어머니, 시고모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제 짐가방까지 싸고서요. 부부 재산은 엄연히 공동 재산인데도 당신 날공도처럼 굴었지? 오늘 찾아간 고모도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며? 좋아.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네. 우리 그만 갈라서자. 그러면서 남편놈이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니 남편놈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놈은 제가 이혼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아주 의기양양해서 말하더군요. 당신 왜 갑자기 말이 없어? 내가 말로만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직접 눈으로 나한테 이혼 서류 받아보니까 똥줄이 타지. 겁나 죽겠지? 능력도 없어서 매일 집에서 일만 하는 여자가 나랑 이혼하고 먹고 살 생각하니 앞으로 미래가 막막할 거다. 그러게 내가 진작 좋은 말로 했을 때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나한테 이혼당해서 아파트 절반도 빼앗기고 알거지처럼 살아봐라.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거늘 감히 지금까지 내 재산을 숨기고 감쪽같이 말을 안 하고 속이고 있었어? 어차피 난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면 내가 더 남는 장사니까 상관없다고. 그때 남편 말에 저는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쾌재를 불렀죠. 원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먼저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제 손에 쥐어주니 아주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놈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좋아하자. 그 이혼. 이혼하자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나랑 이혼하면 알거지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네 놈이겠지.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 일만 해? 네 놈 눈에는 지금 일하고 퇴근한 난 눈에 안 보이는 거냐? 뭐? 놈? 이제는 네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엄마, 지금 집사람 하는 이야기 좀 들어봐. 멍청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하면 나보고 알거지가 된다니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건가? 그리고 그깟 청소부 일해서 얼마나 번다고 큰 소리 치기는. 저것이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충격받아서 실성을 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린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 재산 분할해서 저것이 가지고 있는 비싼 아파트까지 반반 나누면 너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아들로한테 결혼하겠다고 오겠다는 여자가 한둘이 아닐 거다. 네 고모가 미리 너랑 선볼 여자들도 알아봐 줬잖니? 안 그래요, 아가씨? 맞아요, 언니. 조카 네 재혼 상대는 저것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가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전부 뭘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던가요? 부부 재산이면 다 공동 소유라고. 결혼 전 재산은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이룬 재산에서만 반반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 남편 그나마 있던 재산도 절반으로 깎이고 잘도 이혼하겠다고 오는 여자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누가 아파트만 있다고 좋아서 여자가 시집을 와요?
요즘 여자들 눈 높아져서 돈이 많든 적든 인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게다가 챙겨야 할 시어머니에 그것도 부족해 시고모까지 있는데 나니까 남편 데리고 살아줬지. 돈도 없는 데다 저렇게 아내 재산 노리고 이혼까지 하려는 인성 그지 같은 쓰레기한테 누가 시집이나 오려는 줄 알아요? 전부 정신 차리라고. 너야말로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부부 재산은 전부 공동 재산이지 어떻게 아니라는 거야? 아가씨가 저번에 나한테 말한 것 좀 이야기해 줘봐요. 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디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냐? 미연이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우리 언니랑 조카한테도 말했지만 내 친구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잠깐 법 공부하면서 로스쿨 준비를 했었는데 그 아들이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라 똑같이 권리가 있다고 말해줬었다고. 엄마, 고모, 그냥 내비둬. 지금 저거 괜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이거나 보고 이야기해. 나야말로 내 친구가 변호사하고 있어서 자문료 내고 직접 상담해서 자료들까지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 놈 얼굴에 변호사인 친구한테 받아온 자료를 던져버렸죠. 자료들을 확인한 남편 놈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흑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엄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집사람이 한 말 사실인가 봐. 결혼 전 재산은 투교 재산으로 분류돼서 배우자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대. 우리 집사람 아파트 가지고 진짜 한 푼도 받아낼 수 없나 봐. 그게 사실이냐? 이 서류 저게 우리 속이려고 만들어 온 가짜 아니야? 그렇게 의심되면 지금 인터넷으로 당장 검색해 알아보시던가. 요즘은 인터넷만 뒤져도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그럴 생각도 못 해본 거야? 그러자 세 사람은 같이 핸드폰으로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치 없이 제 귀에 다 들리게 말이죠. 세상에, 진짜잖아. 정말로 너 며느리랑 이혼하면 한 푼도 받을 게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넌 재산도 뺏기게 생겼다. 그러면 엄마, 고모, 지금 아파트까지 있는 부자 아내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겠다고 한 거 당장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네. 또 늦기 전에 어서 조카 며느리 잡아.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조카 며느리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붙잡으라고. 사실 제가 퇴근하며 변호사하는 친구 사무실에 들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변호사 친구 사무실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집으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남편 놈과 이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 놈은 시어머니와 시고모와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인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려줬던 이혼 서류를 갑자기 빼서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절대 안 해.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할 수 없다고. 여보, 놀랐지? 짜잔! 지금까지 당신 놀래어주려고 한 장난이었어. 그래, 미연아.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그랬던 거는 그냥 식구끼리 하는 장난이었다. 가족끼리는 왜 원래 가끔 심한 장난도 치고 그러지 않니? 설마 지금 이런 거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지? 장난은 무슨 장난? 지금 당신들이 한 게 장난이라면 사람 열이라도 잡겠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지랄이냐고. 지금까지 내 아파트 노리면서 괴롭힌 주제에 뻔뻔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이혼할 거니까 당신 나랑 이혼할 준비하고 있어. 지금까지 청춘 바쳐 당신이랑 살아온 내 인생이 아깝다. 아니야, 안 돼.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당신이 아파트 있다고 하니까 내가 잠시 눈이 돌아서 헷가닥했나 봐. 앞으로는 내가 당신 무시하거나 괴롭히지도 않고 잘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이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나면
엄마의 고모며 딸린 식구에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놈한테 누가 결혼을 오려고 하겠냐고. 나한테는 오직 당신뿐이야. 그래 미연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생각해다오. 전부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아파트 문제로 너 괴롭히지도 않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으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조카 며느리 우리 그동안 봐온 정도 있는데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들은 내 아파트 노리고 괴롭힐 때 나 봐주면서 괴롭혔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숨겨온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전부 이것 좀 보실까? 그리고 저는 서류 하나를 들어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고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것들 보이시나? 이 등기부등본 잘 보라고. 사실은 내가 아파트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거든. 내가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야. 내가 청소부로 취직했던 곳도 바로 내 건물이었다고. 살아보고 당신이 괜찮은 인간이면 내가 있는 재산으로 당신 고생도 좀 덜 시켜주고 시어머니랑 시고모까지 챙기면서 전부 편하게 살게 해줄까 했었는데 이 아파트 있다는 거에 눈 돌아가서 돌변한 거 보고 당신들이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게 됐지. 그래서 더는 당신들이랑 가족하면 안 되겠더라. 이 기생충 같은 것들. 내가 재산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새 본색을 드러내고 내 재산에 빨대를 꽂으려고 들어? 더 늦기 전에 당신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해줘서. 오늘부로 당신들이랑 내 인연은 끝이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남편 니놈이야말로 나한테 재산 분할해주면서 나 지금까지 괴롭히면서 고생시킨 것까지 시어머니랑 시고모까지 같이 위자료 줘야 한다고 하니까 명심하고 있어? 아, 그리고 고모님. 알아보니 이혼하셨던 것도 고모님이 하도 성격이 지랄 맞고 주변 사람들 이간질 시켜서 전 고모부님이 고모님한테 질려서 이혼 당했던 거라면서요? 집어넣게 못 준다고.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한테도 그 짓거리 하면서 저 못 살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남편 저한테 이혼당하고 알거지로 살게 생겼네요? 이보세요. 그 나이 처먹었으면 이젠 제발 철 좀 들고 입 조심하면서 살아. 그냥 나이만 처먹어서 철없이 굴면 노망 났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 알겠어? 그리고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인데 당신은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 놈에게 날려주었죠. 물론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제가 건물주란 사실에 남편 놈과 시어머니, 시고모는 억울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건물주 며느리 덕에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망쳤네. 아이고 억울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왜 건물주 마누라를 두고 이혼을 해야 해. 이게 다 엄마랑 고모 때문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던가. 부부 재산은 무엇이 되었든 전부 공동소유라고 헛소리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엄마랑 고모가 집사람한테 아파트 절반 받아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넌 인연. 이거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면 아파트 절반 받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다가 우리 아들이랑 내 인생만 종치게 생겼어. 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이혼남에 알거지 만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언니는 왜 또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그래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 언니도 다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 딴소리냐고? 나도 부자 조카 며느리 놓쳐서 아까워 죽겠구만. 뭐라고? 이게 그 입산 주둥이 나불거려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큰 소리를 쳐? 시어머니와 시고모는 갑자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고모가 싸우는 걸 넋놓고 쳐다보다가 아파트에 건물까지 가진 저와 하게 된 이혼이 충격적이었는지 갑자기 기절하고 말았죠. 제발 다 이제 그만 좀 해요. 전부 다 그만 좀.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였죠. 통준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 정신 차려봐, 아들! 그 후 시고모가 재빨리 119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 놈은 119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고모가 친절히 싸준 제 짐가방에 든 짐들을 확인한 후 물건을 챙겨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복도에서 남편 놈이 질질 짜면서 제 발목을 잡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어주긴 뭘 들어줘. 네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나 먹어라. 저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담아 남편 놈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이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동안 남편 놈과 시어머니며 시고모까지 저를 괴롭힌 증거가 제 핸드폰에 전화 통화와 문자로 남아 있었고 친구의 조언으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써놓은 일기장을 제출했었거든요. 저의 일기장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며 시어머니와 시고모,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그 덕분에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는 남편 놈은 정말 알거지가 되고 말았죠. 저에게 자신과 시어머니, 시고모 것까지 위자료를 주며 재산 분할하느라 돈이 없으니 살 곳이 없어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시고모는 결국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에 살며 직장을 못 구해 폐지를 줍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저한테 청소부 일을 한다고 무시하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는 싱글로 돌아와 오랜만에 찾은 자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질려서인지 이제는 새로운 남자와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며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이니 제가 해보고 싶던 일을 배우고 있어요. 평소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 분할하며 받은 돈과 위자료며 전부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기부도 했고요. 제가 버는 돈의 일부도 매월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욕심부리며 나쁜 마음 먹고 살지 말고 모두 착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이 더 살만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